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리할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어쩌면 정당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세 분 후보들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준 걸 읽는 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내심의 뜻이 어떤 건지를 좀 무제한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후보님 내일 원래 광주에 천인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잘 안 될 뻔하다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도 어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에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 또 사실은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무제한 한 두세 시간 정도 주제 제한 없이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우리 문 후보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토론은 저도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토론 일정은 역시 이제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네. 아마 앞으로 이런저런 방송사라든지 또는 각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초청하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혹시 어제 왜 취소하셨는지 또 앞으로는 혹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토론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진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불참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불참을 입장을 아마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 후보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셋 참여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원래 셋이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후보께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자유 토론을 자유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 저도 네. 동의합니다. 우리 네. 최성 후보님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광주행 기차까지 다 끊어놓고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두 분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말 끝장 토론 환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 교체냐, 어떤 사람이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냐를 그 후보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한테 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인수준비위원회를 당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으로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세도 캐비넷을 구성해서 차기 정부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세도 캐비넷 다 만들고 세력 다 만들면 당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참고할 내용도 있고 또 100%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당 책임 정치 강조했죠.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과 네. 긴밀하게 협의받거나 추천받고 이렇게 하기도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맞는 말씀이다. 제가 환영성명 비슷하게 정복몰이 하길래 왜 정복몰이 하느냐 이거 옳은 말이다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도 부인하시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반하는 요구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이제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을 요구해 온다거나 된다는 게 입장이시군요. 또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미 분담 정에 요구해 오면 네. 우리도 할 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악덕으로 철학 없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기득권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지도자의 신념과 원칙,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세월호 다이빙벨 상영 관련해서 부산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했던 정경진이라는 분도 하셨고, 친박뉴스 하시던 뭐 이모 씨, 뭐 악덕노조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 자꾸 모이는데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좀 청산하시고 좀 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문 후보님 주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 기득권자 중심의 권력이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자,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이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뭐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 좌파 뭐 이런 딱지와 또 네.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이제 네.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가 확장하고 포용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입장이 이해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대연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뭐 설명할 기회를 드릴 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년 그야말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통합된 나라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힘만 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구태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야권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드시 우리 야권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정의당 또는 뭐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 연합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제를 버리고 왜 하필이면 청산에 대해 상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지 저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얼른 제 말씀이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의회의 다수파와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래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님 발언권을 저한테 아까 주셔야 다 되는 거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아까 준 저 발언권을 이재명 후보님 주도권 발언권 토론 주셨다면 시간은 끝났고요. 네. 그리고 최성 후보께서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느냐,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저는 모든 후보에게 이미 질문했습니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한테 별도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몇 초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규칙을 이재명 후보가 어기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잠깐만요.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는 어기진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으로 갑자기 최성 후보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성 후보? 저에게 잠깐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잠깐만요. 되고 예.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하신 거다라는 제가 입장이시기 답변할 기회를 때문에 안 가졌는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때. 뭐라고 제가 광주 답변했나요? 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와서 못 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자, 발언권을 안 잠깐만요. 주실 것 같아서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재명 양해하겠습니다. 후보, 네. 양해하겠습니다. 예, 뭐 진행자 그러시다면. 이재명 후보께서 방금 제가 표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는 거, 주도권 토론에 꼭 하나씩은 질문하십시오라는 것을 저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보긴 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두 다 국민의 평가가 되겠죠. 최성 후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죠? 뭐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을 해드렸고요. 네. 자,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성 의원은 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억울해하시니까 계속 먼저 번번이 짧게 조금 해주시고 토론회 있는 기회 거죠. 때 네.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이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는 뭐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실업은 거의 뭐 국가 비상사태 네.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그러면 장애인과 농민이 포함입니다. 예, 그것도 장애인, 농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러면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되는데 네.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한 3%이 재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지금은 제 질문이니까. 그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아니 네, 이 제 아니, 주도권이니까 제 아니, 질문 제가 답하셔야죠. 말씀드리는 예.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 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자원 외교, 자원 비리 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재량 예산을 충분히 네. 활용하겠다. 그다음 15조 좋습니다. 원은 하나만 국토 더. 보유세로 만들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재원 대책 중에 하나로 역시 이제 법인세 인상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 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소득은 법인 재원 마련 중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지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예, 하나 좋습니다. 더 하면 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좀 회수해서 예, 복지 정책을 좋습니다. 통해서 예, 경제 뭐,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 충분한 답변 네. 뭐 시간 드린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거의 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잠깐만, 안희정 네. 됐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예,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이건 제 의견, 똑같이 왜 중요한 주도권은 것일까요? 문재인 후보에게 예, 예. 있습니다.